보신 대로 코인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면서 결백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5월에 나온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미공개 정보며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요. 제가 처음에 입장문 나왔을 때 투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실명 계좌와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이체되는 것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김남국 의원이 이제 어제도 검찰을 향해서 수사력을 낭비하지 말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해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 스스로 결백하다고 한다면 사실 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도 입증하기 어렵지만 네. 안 한 것을 안 했다고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의혹만 계속 나온다면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도 응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시니까 워낙 잘 아실 거고요. 지금 당장 검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한다는 건 검찰이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않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제가 아까 말한 건 김남국 의원 스스로 결백하다고 믿는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또 하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고 싶다라고 하면 검찰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는 결백하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다. 김남국 의원 밝힌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 증거 능력도 없고 그것만 가지고 유무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고 바로 검찰 수사를 종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는 피의자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거짓말 탐지기는 심리 생리 검사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법규상에는 심리 분석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심리 분석을 의뢰할 때는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뢰 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이 먼저 피의자들에게 그 거짓말 탐지기를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가 먼저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백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해 보자면 대질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릴 때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기법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들이 대질신문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응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사 기법은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김남국 의원도 이 부분을 알긴 알겠지만 그만큼 본인이 억울하다, 네. 결백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로 봐야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진짜 김남국 의원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무슨 사람들의 폭력 그런 범죄도 아니고 무슨 강도 범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 범죄인데 관련 자료만 떼면 다 해결된 문제 아닌가요? 굳이 왜 거짓말 탐지기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얘기로는 검찰은 자료를 다 들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달 동안 수사에 특별한 진척이 없는 거 보면 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는 아무 자료도 지금 네. 내지 않고 있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남국 의원도 알겠지만 국민 여론입니다. 그죠? 그러면 본인이 자료를 내면서 차분차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런 부분을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가장 명확하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이 가능할 텐데 네. 일단 이쪽에서 완전 깜깜이. 검찰 수사에는 나는 거짓말 탐지기에도 응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적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어차피 검찰이 완벽하게 이건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거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뭐 지금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유사한 계좌 정보가 동시에 뭐 메콘코인을 매입하고 빠지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 일단은 얘기를 한다고 보는 판단이 평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은 계속 결백을 주장하지만 네. 역설적으로 국민적 의혹은 그 반대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메콘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는데 자기는 네. 지금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투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메콘코인과 관련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작년 2월에 메콘코인을 한 4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장은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메콘코인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상장 전에 이렇게 많은 코인을 매수할 수 예. 있었느냐. 미공개 정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는 부분은 저점에 매집해서 돈이 오른 후에 다 이익을 실현해야지만 이런 어떤 미공개 정보에 이용했다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본인은 99.6% 가치가 하락한 현재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다. 결국 장기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예. 볼 수 없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게 김남국 의원의 해명 뭐 들어줄 만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는 해명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할 때 실패한 주가 조작도 있잖아요. 사전엔 이런 정보를 가지고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폭등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보유를 했는데 이제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매입을 처음 할 시점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매입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상장 전에 메콘코인을 처음으로 매집할 그 시기에 그 전까지 그 코인 지갑들이 여러 개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이 관련자들이 서로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인지 회사 관련자들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 사서 이익 실현 안 하고 지금 다 떨어졌어요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실패한 주가 조작을 해서 사전에 다 모의해서 들어갔다가 몇 명이 틀어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들 있죠. 그것도 아무 죄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이후에 이익 실현을 했다 못했다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